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e's going to be fine. If we have a dumb president, then he's probably not going to be so Are you fine. expecting to meet with him later this year? Yeah, I will be. 네, 만날 것이다. 본인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과거하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예. 이유가 2017년, 18년 상황하고요. 지금 2026년에 북한의 위상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차이가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16년도도 한 번 하고 2017년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2016년에 3개, 2017년에 4개.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바깥으로 들어가기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엄혹한 그런 제재였어요. 이 제재를 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2024년도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혈맹 관계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을 하고 탄약을 수출하고 병력을 파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3.5%의 이 경제 성장률, 아주 그냥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양의 불빛만큼이나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굉장히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문에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해서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트럼프를 세울 만큼 그 정도로 대우를 해주고 올해 6월 달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2017년도 상황까지 그때를 보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버튼 얘기가 나오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경로를 결국은 이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었고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몸값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수없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좀 전에도 지금 57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이게 핵무기를 가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굴욕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거든요.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네. 와서 뭐 언둔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 정말 답정려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미 이제 친서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트럼프 대통령 성격 같으면 주고받았으면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그 답변을 예, 많이 예.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서를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정황상 본다면 그 가능성이 그 어떤 가능성이냐 친서를 만약 받았다면 예. 그러면 그 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받았다면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소셜미디어 올리고 그러면서 한미 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사전 조율이 가능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띄웠을 건데 네. 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친서가 왔는데
최근에 왔다. 그래서 연합훈련이 거의 시작하기 전까지 즈음에서 왔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고 축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조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친서를 이전에 받았는데 이걸 언제 쓸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묵혀놓던 카드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한 것이 공교롭게 연합훈련이 시작할 즈음이 돼서 그래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서 급하게 국방부도 모르게 측근들도 모르게 그냥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통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카드를 묵혀놓고 계셨을까 이런 부분을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전 조율이 됐을까 그 친서를 주고받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그 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북미 정상과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서가 몇 달 전에 그냥 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 있고 친밀감 있는 최근에 친서가 오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점이 11월 에이펙을 계기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혀둔 카드였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을 했겠지만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묘책이 없으니까 또 북한으로 뭔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시작된 그 문맥을 보면 이란 전쟁이거든요. 네. 이란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비난 여론에 시달리다 보고 그리고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피로도가 커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그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작년에 보시면 작년 10월에 경주 에이펙 할 때 모두 사전 조율이 전혀 북미 간 되지 않았는데 툭 던져가지고 예전에 일기 행정부 때 판문점 회담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올 때 그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이 호응하는 이걸 이끌어내는 그러한 즉흥적인 그러한 이벤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운을 띄운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북미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동 수단의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근처로 오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쁜 미국 대통령 일정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이 11월 그 중국 선전에서는 에이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면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접촉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11월 얘기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에이펙을 전후로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핵 군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선 뭐 군축을 하려면 중단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북핵 해법에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동결하고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축소하고 그리고 폐기한다는 그 3단계인데요. 결국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 중단해야 되니까 그 중단을 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장거리
이렇게 미사일 그거 시험 발사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확답을 받으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서로 잘 돼서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신뢰가 구축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